상장하는 과정 또는 상장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능거 아니고 앙호하는 행태였습니다. 마치 개인 회사처럼, 그리고 이걸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이게 뭐 하는 바보짓인가요, 이게?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수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작심하고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뒤이은 상장에 따른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양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래 LG화학의 배터리 제조 사업 부문입니다. LG화학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소재를 만들거나 또는 배터리에 공급할 수 있는 양극재와 같은 2차 전지 소재도 사업도 사실은 같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배터리 제조 부분을 따로 떼내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물적 분할한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걸 다시 재상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빚어졌죠. 이게 왜 문제냐? 자, 일단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했으면 이걸 LG화학이라는 원래 회사가 있으면 재상장을 안 했으면 되는데, 이 재상장까지 해버리니까 이른바 그 원래 LG화학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굉장히 큰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 버린 이런 이제 이 거대 기업이 상장하면서 국내 증시의 자금들을 가뜩이나 가라앉고 있는 국내 증시의 자금들을 빨아들여 버려서 국내 증시의 충격이 커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투자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리하는 방식은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요, 이 부분만 따로 떼내는 것까지는 인적 분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주가 지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은 LG화학이라는 원래의 모회사가 LG엔솔이라는 자회사, 새롭게 생겨난 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주들은 LG화학만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에 인적 분할은 뭐냐 하면 A라는 사업부, B라는 사업부가 있으면 A라는 사업부와 B라는 사업부를 가른 다음에 기존의 주주들이 A 회사의 지분도 똑같이 가지고 B라는 회사의 지분도 똑같이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에 투자를 했으면 개인 투자자는 LG화학뿐만 아니라 LG엔솔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 회사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LG엔솔에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할 때 이를 옹호하는 언론이나 증권사 리포터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LG화학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LG화학이 100% LG엔솔 지분을 갖게 되니까 LG화학을 통해서 결국 LG엔솔을 똑같이 지배하게 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은 한국의 그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가 횡행하는 그런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능거 아니고 앙호하는 행태였습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국 그 기업 지배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재벌 대주주 일가들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총괄 지배하는 식으로 선단식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가, LG가, SK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그 지분은 실제로는 몇 퍼센트 안 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몇 퍼센트, 3, 4%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도 그 아버지 재산까지 물려받아서요, 삼성물산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지주회사처럼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죠. 이런 지배 구조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게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LG화학의 사례를 한번 보시자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주 LG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제 LG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 LG가 사실 이게 이제 LG 대주주들의 이제 이 회사인 거죠. 이게 한 30% LG화학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 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주 LG가 사실은 LG 엔솔까지도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그 행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개인 주주들은 LG 엔솔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식을 갖지는 못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갖지 못하고 발언권도 없어요. 그래서 주총회장 가더라도. 대신에 LG화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LG화학도 사실은 주 LG가 대부분 지배하는 구조에서 LG 엔솔에 대해서는 뭐라 하더라도 그냥 뭐 LG화학에 대해서도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고 주총장에서 가서 뜯는다고 해서 그 말귀를 제대로 듣나요? 그러지도 않는데 그걸 LG화학을 거쳐서 LG 엔솔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발언을 하고 그 권리를 확보하겠다? 현실적으로 전혀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재상장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 재상장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LG화학의 대부분의 지금 사업,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고 유망한 사업이라고 하고 향후에 돈을 잔뜩 벌 거라고 기대했던 사업들은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 엔솔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LG화학에 투자할 때 무슨 다른 화학 소재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배터리 제조 사업을 이걸 보고 투자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LG화학이 지배한 상태에서 LG 엔솔이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이게 LG 엔솔이 상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지금 상장한 상태에서 지금 110조 원 가까운 그런 이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LG화학이 LG 엔솔을 뭐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 하더라도 LG화학을 또 그러면 LG 엔솔 가치 이미 상장해서 110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는 걸 또 그거에 플러스 LG화학의 가치를 다시 카운트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한번 그 가치를 평가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모 회사가 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도 똑같이 그럼 LG화학 지분 가치 뭐 110조 원 플러스 또 뭐 다른 여타 소재 사업 이거 뭐 한 40 몇 조 원, 50조 원, 60조 원 이걸 덧붙여주면 더블 카운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LG 엔솔이 상장해버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LG화학은 LG 엔솔에 대해서 지배적인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LG화학의 실제적인 가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의 미래를 믿고 기존의 LG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믿고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뭉툭이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70조 원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LG화학이 지금 한 47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LG화학에 투자했던 개민 투자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닭 쫓던 개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 이제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는 과정 또는 상장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이제 상장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주관사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부풀리는 그런 리포트를 막 쏟아내고 그래서 이제 주가 띄우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 6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고물가는 30만 원이었지만 그 고물가의 2배가 넘는 64만 원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가를 산정했던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후 이제 그 실적 전망치를 이제 대비를 해봤더니 2023년 순이익에 100배가 넘어요. 즉 우리가 퍼라는 기준으로 보면 100배가 넘는 가치를 산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과도한 부풀리기인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풀리냐? 이 사람들 주관사 입장에서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막 주가가 뛸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LG엔솔 상장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주관사라서 확보한 지분이 있잖아요.
이 지분의 가치도 나중에 이제 비싸게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공모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흥행이 되면 잘 될수록 엄청나게 이 공모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뭐 지금 국내 증시 상장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주 규모가 뭐 사상 최대였고, 그러니까 공모 청약 규모도 사상 최대였고,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 공모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장사 속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니 뭐 당연히 이제 부풀려져 있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뭐 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뭐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 급락한 다음에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장하는 과정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2월 4일 기준으로 110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모든 물량 110조 원만큼 사주진 않죠. 근데 이 110조 원의 덩어리라고 하면요, 덩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국내의 그 2차전지 ETF 비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뭐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되지만 2차전지 ETF 이런 데도 지금 편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LG엔솔이.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SKIET 또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다 합쳐봐야 그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의 택도 없어요.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뭐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 그나마 이제 시총 규모가 큰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도 뭐 조정을 최근에 받은 영향도 있지만 어쨌거나 뭐 시가총액이 뭐 7조, 뭐 8조, 9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에 이제 LG엔솔을 편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여타 2차전지 소재주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거죠. 그걸 막 비용을 내고 그렇게 해서 LG엔솔 물량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에. 자기네들 띄워놓은 비싼 가격에. 이게 뭐 하는 바보짓인가요, 이게? 근데 그렇게 2차전지 소재주들, 뭐 2차전지 장비주들 막 파는 바람에, 또는 뭐 다양한 뭐 그 코스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뭐 그런 이제 이 ETF라든지 펀드에 담기 위해서, 액티브 펀드든 패시브 펀드든 담기 위해서 또 뭐 다른 대기업 종목들도 팔아야 돼요. 다 이제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저는 LG엔솔이야말로 정말 역대급 민폐 상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그 폐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단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2월 3일자 삼성증권에서 낸 2차전지 관련한 리포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1월 한 달 한국 2차전지 업체는 26.5% 하락해 중국 마이너스 12.5%에 비해 언더퍼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2차전지 섹터가 중국의 같은 기간 중국 2차전지 섹터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하락한 거죠.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사실 크죠.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은 뭐 공장 화재도 있고 조사를 받다 보니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흐름 속에서 2차전지 소재라든지 또는 뭐 상대적으로 큰 그 배터리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주가가 급락하는 만큼 손실을 본 거거든요. 그 LG화학 그 대주주가 LG엔솔을 상장해서 자기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모자금 끌어들여서 투자자금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부풀리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치어리더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가운데 주 LG가 재벌 대주주들은 엄청난 사실은 차익을 누리고, 근데 그 차익이 다 어디서 왔느냐?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 또 뭐 다른 2차전지 섹터 종목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의 손실을 바탕으로 LG 대주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LG화학이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해서 제대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유상증자를 했었어야죠. 그만큼 대주주도 유상증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자금도 넣고 다른 뭐 제3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 투자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 자금으로 썼으면 사실 그거는 시장에서 어떤 정당한 행태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돈 한 푼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다 재상장하면서 엄청난 공모자금 빨아들여서 그리고 엄청난 시가총액으로 부풀려 놔서 이거 가지고 진짜 자기네들은 아주 뭐 푸근하게 지금 이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런 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 저 사업이 유망할 거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정말 핵심 그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뚝 떼서 다시 재상장을 해버리고 그럼 기존의 주주들은 이건 무슨 뭐 호구처럼 돼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더구나 이게 조그만 뭐 중소기업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 대기업 그룹에서 지금 이 행태를 너무나 버젓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대북 리스크, 무슨 뭐 불투명한 회계,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이 잦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재벌 지배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또는 그 소액 투자자들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재벌 대주주들한테 계속 불을 몰아주는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 이걸 고치지 않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수십 년 동안 고치지 않는 당국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재벌 지배 구조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가는 풍토, 이런 것들이 개혁되지 않는 한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제대로 수익을 올리면서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행태가 뭐 행행하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나요? 그냥 잠깐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자꾸 떠나버리죠. 앞으로는요, 뭐 일부 지금 뭐 대권 주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적 분할 후에 재상장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주요국에서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 비율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8.47%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영국은 이게 제로예요, 제로. 미국의 경우에 0.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있으면 구글의 그 지주회사격으로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이 상장되고 구글은 재상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카운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집단소송제 같은 게 걸려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한국은 그런 집단소송제 같은 게 없죠. 그런 제도 정비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 대주들이 그냥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호구로 여기면서 돈 한 푼 안 되고 엄청난 이렇게 차익을 누리는 이런 장사들을 계속 해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진짜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기존에 최근에 방송한 어떤 내용보다 제가 좀 약간은 강한 어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충분히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스스로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내가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올바른 접근법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LG엔솔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재상장하는 이런 행태가 발생해버리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 아닌 거거든요. 잘못된 지배구조, 그 잘못된 간행,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어떤 풍토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소실을 입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불을 집단적으로 강탈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LG엔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 상장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래해야 되는,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개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이런 주식회사의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치 개인 회사처럼, 그리고 이걸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개인 주주들의 그런 이익을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는 이런 잘못된 기업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번 편 마무리하기 전에 또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뭐 LG 엔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 여파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또 LG 엔솔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LG 엔솔은 상장하고 나서 이틀 연속 빠지더니 3개월째부터는 다시 이제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LG 엔솔이 이제 아직 그 수급 영향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본 바로는 2월 9일에 FN 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 그 다음에 와이즈 2차 전지 테마 지수,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고요. 또 2월 14일 되면 MSCI 신흥국 지수, 그 다음에 3월 10일 가면 이제 코스피 200, 상위 200개 종목, 지수에도 이제 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까지 대략 한 1조에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는 추가로 이 LG 엔솔 매수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대략 그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LG 엔솔이 어쨌거나 새로 이런저런 뭐 ETF라든지 또는 펀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사실은 이런 ETF라든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도 사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아마 LG 엔솔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강세를 보이거나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은 계속 LG 엔솔 매수 그 자금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뭐 2차 전지 섹터를 비롯해서 일부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 수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LG 엔솔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2월 또 3월 이렇게 이런저런 지수나 펀드에 이제 편입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 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 효과가 끝나고 나면 저는 LG 엔솔은 주가가 점차 좀 한동안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요. 사실은 이게 지금 2020년 중반 이후부터 상장한 종목들의 대부분 주가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뭐 뿐만 아니라 뭐 크래프톤,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뭐 대형 상장주들 새롭게 상장한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초기에 공모가 잔뜩 부풀려서 띄워서 그래서 와와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일정하게 주가가 오르고 또 뭐 어떤 이런저런 뭐 지수나 펀드에 이제 들어가면서 매수세 몰리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뛰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져요. 왜? 아니 실제 그 가치가 안 되는데 굉장히 부풀려서 상장을 했고 그래서 그 매수 여력이 끝나버리면 수급이 어느 정도 일단락 돼버리면 추가로 사줄 사람이 많지 않고 그 높은 가격에 그러다 보니 그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저는 LG 엔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LG 엔솔의 미래 성장성이 약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LG 엔솔이 미래에 당연히 성장할 수 있고 특히 뭐 제가 2차 전지 섹터 전망할 때 말씀드리지만 LG 엔솔은 뭐 지금 기존에 한 150기가에서 뭐 2025년까지 440기가와트까지 배터리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시장, 미국 시장에서 LG 엔솔이 GM 이런 회사들하고 합작사를 차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공장 증설을 해가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LG 엔솔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너무 고평가로 지금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업과 우리는 좋은 주식은 구분해야 되는데요. LG 엔솔이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향후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뭐 기업일 수는 있으나 주가 주식 투자 측면에서 정말 지금 투자하기 되게 좋은 종목이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LG 엔솔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면 수급이 몰리면서 일정하게 좀 그냥 LG 엔솔 주가가 잘 가고 있을 때
그때 웬만큼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주가가 저는 좀 그 이후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보정을 충분히 받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제 예상과는 다르게 LG 엔솔 주가가 계속 꾸준히 잘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 흐름을 보면서 뭐 추가로 진입을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판단을 그때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LG 엔솔이 그만큼 캐파를 지어대면 그만큼 많은 소재가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 장비 발주가 일어나야 돼요. LG에서든 SK에서든 삼성에서든. 그러면 장비들을 수주받게 되는 2차전지 장비주들의 똘똘한 장비주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높을 겁니다. 그게 뭐 단지 올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내렸다 보더라도 LG 엔솔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뭐 엠플러스라든지 대부마그네틱 많이 좀 올랐다가 조정 뭐 받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주가 상승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도 2차 전지 장비주들 제가 지난번에 쭉 어떤 장비주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영상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 하신 다음에 그런 장비주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게 좀 한편으로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분명히 제가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뭐 지난해 하반기에 하도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말고 추가로 뭐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을 텐데 지금은 어찌 보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조정을 상당히 받아서 투자를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지금 조정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조금 스터디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중에서 몇 종목을 좀 골라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에는 적절한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LG 엔솔의 수급 이슈가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한동안 받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수급 이슈가 사라지면 지금 실제 그 2차 전지 소재든 장비 업체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뭐 한두 가지 좀 뭐 공장 화재라든지 일부 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비엠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통 저 투자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되신 분들은 비쌀 때는 비싸서 못 사고 또 쌀 때는 또 괜히 이거 뭐 이제는 뭐 다 왔나 보다 또는 이게 뭐 계속 더 떨어지나 보다 하고 또 겁내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은 쌀 때 사는 거고요. 이런 2차 전지 섹터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들의 실적 성장성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회 또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왕창 사지는 마시고 분할해서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하기에는 좀 적절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알찬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